150페이지 보시는데 15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나오죠? 네. 확인 설명 의무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이 딴지를 건다든지 이럴 때 확인 설명 의무나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갖고 할 텐데,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에서 확인 설명서는 어찌됐건 교부하고, 그죠? 작성해서 교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확인 설명 의무를 갖고 자부려 들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실 때 아무래도 많이 조심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이제는 다 아시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 설명의 의무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A, B 사이의 조율, A, B 사이의 알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처음으로 A한테 물건을 받고, 그죠? A한테 물건을 받은 건 A와 C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죠? B를 만나서 B도 어떤 물건을 구해주세요 라는 또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C의 입장에서 볼 때는 B가 찾는 물건이 A의 물건이랑 동의를 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A의 물건을 B에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쵸? 너 이거 사. 아니면 너 이거 임대해. 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B와 C 사이에 필요한 게 확인의 설명 의무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라는 건 또 뭘까요? 단순히 서류만 작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즉, 확인 설명의 의무는 언제, 무슨 단계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단계죠. 그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는 언제 생기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시. 중개가 완성 시. 그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계약서 작성할 때. 그죠? 그 양장 안에 차이가 있겠죠?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개가 완성 시에. 그죠? 완성 시라는 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론상으로는 어때요? 확인 설명서가 먼저가 되는 거죠. 둘 간의 C의 입장에서 A, B를 조율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한 거죠. 그럼 계약을 할 때라고 할 때, 그죠?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나만 따질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있거든요. 그죠?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건 거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거래가 이 정도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0억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 10억에 팔기로 했다라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써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10억에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A, B 사이에, 그죠?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A가 쿨하게 콜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10억이었지만 실제 거래 가액은 얼마예요? 9억 9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실무에서는 어때요?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는 큰 차이가 없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왜 그래요?
거기에 또 중개보수도 나오거든, 여기에. 그죠? 중개보수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10억으로 계산하면 0.9%니까 얼마예요? 900만 원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9억 9천이면 어때요? 9981, 9981, 891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 900만 원 써놓고 891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어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것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라는 건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또 보실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즉 B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은 등장인물이 우리 이제 주인공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인공들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죠. 중개 보조원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중개 업무 관련이 없죠. 얘는 못하겠고. 그럼 둘 중에 하나 같나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확인 설명의 의무는 누가 질까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도 칠까요? 그죠? 네. 본인이 여기가 CO와 C 프라임,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B에 대해서 중개활동을 할 때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맞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예요. 단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손님이 왔잖아요. 그럼 제가 물건 데리고 와서 아무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1년의 그 프로세스를 잘 따져볼게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을 쫙 해줬어요. 사무실에 들어오겠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 혼자 막 하나요? 아니죠.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사장님, 제가 손님 보여드렸는데요. 계약을 하시겠다는데요.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러나요? 아, 그래? 어떻게 돼요? 계약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써야겠구나 라고 합니다. 맞죠? 써야겠구나 하는 거는 쓴다라는 의미니까 작성의 의무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장님에게 손님께서 계약을 하시겠대요. 거래 의뢰인께서 거래를 하시겠대요. 얘기하면 끝이에요.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순간부터 사장님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장님이요? 그래? 그럼 빨리 계약서하고 중개대상물 빨리 써? 이러겠죠? 그때는 시켰으니까 어때? 해야지. 직원인데. 맞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장님이 쓰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150페이지예요. 문제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는 사장님과 직원 다 지는 의무예요. 그죠? 그 확인 설명을 끝내고 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어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비록 중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작성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에게 시키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했어요. 그죠? 작성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맨 뒷칸 지금 한번 볼까요? 중개대상물 맨 뒤에 뭐라고 나와요? 맨 뒤에 매도인, 매수인, 그죠?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나오죠? 이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또 모두 나와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어요. 그죠? 즉 소속공인중개사 칸이 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본인이 중개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둘을 나눠놔서 더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한데 설명 의무는 다 지고 작성 의무는 사장님만 지고, 작성하고 같이 쫓아다니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작성을 하면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맞죠? 보존은 또 누가 해야 돼? 사장님이 해야지. 작성한 사람이 보존까지 하는 거지. 작성도 안 하는, 작성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 보존의 의무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지금은 다 뭐뭐뭐 해야 된다, 뭐뭐뭐 해야 된다 했죠? 뭐뭐뭐 해야 된다니까 뭘 뜻해요? 의무네요. 맞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를 받겠죠.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거에 뭘 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라 그랬는데 지금 안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재 받겠죠. 제재. 얘 해야 될 건 누구예요? 개공, 소공 다 포함이죠. 그럼 개공은 조금 기억하자 그러셨죠? 개공은 제재가 어떻게 받나요? 500만 원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 정지. 이 시리즈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정지예요. 쉬워요. 이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정지인데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개공만 500만 원 과태료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누가 갖고 있어요? 사장님 갖고 있죠?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정지 시리즈라니까. 그죠? 업무 정지. 소공은 작성의 의무가 없지. 그죠? 소공은 작성의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을 소공이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었어 아까? 맨 뒤에. 그죠?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누구에게 다 의무가 있어요? 둘 다에게 의무가 있어. 그죠? 둘 다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리되셨죠? 이렇게 갑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거요. 내용을 조금 잘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 1번 대상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어. 그죠? 맞죠? 그냥 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체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조금 눈에 익혀놔서 무슨 내용이 있더라라고 가끔 보시는 게 더 훨씬 편해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중개 대상물.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설명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공부로 확인할 것이 있고, 그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있고, 맞죠? 왜? 실제 내가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류만 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맞지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로마자로 볼 거예요. 요 나눠드린 거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나눠드린 거 보시면 로마자로 볼 거예요. 그죠? 아예 보는 김에 맨 위에부터 가시죠. 맨 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로마자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예요? 이건 로마자 1, 2, 3, 4까지 있겠죠? 4가지 종류 있다 그랬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대상물 3조에서 중개대상물 얘기할 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죠? 그 일행들 쭉 나왔죠?
맞죠? 시행령이 정해놓은 것,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그와 내용이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종류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번하고 2번은요, 둘 다 건축물이에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자 1, 2는 둘 다 뭐예요? 건축물이죠.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비주거용. 그죠? 3번은 뭐가 되겠어요? 토지가 되겠죠. 4번은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임목 이런 것들 되겠죠. 1번부터 4번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줄어든다 그랬어. 그죠? 내용이 줄어든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주택이 따져야 될 게 많죠. 그죠? 사람이 사는 데니까 따져볼 게 많아요. 그 뒤로 갈수록은 어때요? 임목재단, 광업재단 가면 어때요? 거기는 등기부사항 보고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1번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1번에서 보면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 교환, 임대. 그죠?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나 똑같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기재를 할 때 확인 설명 자료가 뭐가 되나요? 근거 자료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 내가 보고 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대상물건의 장태에 대한 자료요구사항.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그랬죠, 항상. 넘어가요. 그럼 밑에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번. 로마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나오시죠? 보이시죠? 뒤로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시면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큰 틀로 따지면 어때요? 기본사항, 세부사항, 중개, 보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가. 그죠? 맞죠? 그러면 1번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찌됐건 그 물건에 대한 신상을 한번 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재지, 면적 이딴 거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지금은 주거용 건축이니까 당연히 땅도 있고 건물도 있죠? 땅하고 건물 나눠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오나요? 권리관계 나오죠? 권리관계라는 건 뭐를 의미하나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사항. 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관계는 뭐예요? 등기부상에 나오는 걸 쓰란 얘기예요. 그죠? 등기부 보시면 갑구 있고 을구 있죠?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해사. 그러니까 왼쪽에는 갑구, 오른쪽에는 을구 쓰면 되겠네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누구 거 임 갑구죠. 누가 거기다가 근저당 걸었음 을구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됐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이런 건 뭘 보면 되겠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4번 같은 경우가 뒤로 갈수록 없어지겠죠? 그죠? 입지 조건이 없어질 거예요. 왜? 지금은 입지 조건은 주택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요? 학교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통, 이딴 거 중요하죠? 그죠? 학교, 그 다음에 교육시설, 아니, 학교와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 이딴 거 중요해요. 그죠? 살려면 중요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 관리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좀 쳐놓으실 거예요. 5번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그죠? 넘기셔서 6번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거래 예정금액 밑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건물주택 공시가격이 있죠? 거래 예정금액은 놔두시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가격 요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은 세무 쳐놓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가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계획 여기 있죠? 토지 이용계획 거기도 세모 한번 쳐놓으시고요. 이게 왜 세모와 동그라미를 쳐놨냐면요. 지금은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 확인 설명서를 지금 작성을 했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양자 간에 차이가 있었죠. 그럼 일일이 다 외우려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차이만 딱 외우면 되겠죠? 맞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 이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면 비선호시설이 있어요. 그죠? 동그라미 쳐놨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확인 설명할 때는 필요 없다. 아시겠죠? 확인 설명서 작성은 하되 확인 설명할 때는 걔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특히 뭐가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공시지가 비선호시설 이런 게 좀 나와요.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는 다 설명해야지. 비선호시설 있으면 해야 되고 그죠? 뭐 개별 공시지가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요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때요. 그죠? 임대차일 경우 필요 없는 아이예요. 그죠? 임대차인데도 개별 공시지가가 취득세가 뭐 중요해? 취득할 것도 아닌데 그죠? 맞죠? 공법상의 이용규제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임대차일 경우에. 그래서 임대차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넘버 2 로마차 2 그죠? 개업공인증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은 왜 중요했을까요? 세부 확인 사항은요 제가 물건을 직접 보지 않는 한 주인이 아닐 경우 잘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있어요. 맞죠? 맞나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9번에는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임차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임차권 써놓으시면 돼요. 임차권이라는 건 뭐예요? 임대가 들어왔는데요. 등기부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시되지 않은 그 의미가 뭐예요? 공시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미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가구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다가구 건물 세놓을 때 요즘은 부동산에서 뭘 의미할까요? 뭘 달라 그럴까요? 주인한테. 임대차 현황 좀 보내주세요 이럽니다. 몇 호에 뭐 있고 몇 호에 뭐 있고 이 임대차 현황을 이제는 보내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들이 똑똑해져서 그죠? 공인중개사들이 이제는 어때요? 중개자성 확인 설명서를 타이트하고 제대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따가는 뭘 해야 돼요? 방이 뭐 201호, 202호, 203호, 201호, 301호 뭐 한 층에 한 집씩 있다고 치면 그죠? 각각의 집에 대해서 보증금이 지금 얼마다라는 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차일 경우는 이게 더 중요해지죠. 내가 전세 놓을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매매할 때는 오히려 좀 덜 중요할 수도 있겠죠.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야. 물론 매매 금액에서 보증금 금액을 빼겠지만 맞죠? 근데 임대차일 경우는 어때요? 얘기가 달라지죠. 전세가 엄청나게 많으면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 상태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쭉 알겠죠. 이런 것도 어때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거 뭐 서류 띄면 나와요? 안 나오죠. 다 물어봐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밑에 환경 조건 이런 것들도 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인한테 물어봐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쓰면 되고요. 중요한 건 중개 보수에 우리가 중개 보수 얼마밖에 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개 보수 얼마니?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은 아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0.9% 이내에서 알아서 받아. 정답이죠. 맞죠? 그건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주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주택과 주택 외 오피스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물어보면 한 0.9% 안에서 협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동네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어떤 거? 주택. 그죠?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고요. 토지는
국토부용은 똑같고요. 오피스텔도 똑같죠. 시험에는 주택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택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주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택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요율을 줘야 돼요. 요율을 줘야 돼. 왜? 동네마다 다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대한민국 모든 동네 다 똑같아요. 345, 543, 654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에? 가격에 따라서 6, 5, 4, 5, 4, 3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쭉쭉. 근데 시험지를 낼 때는 주어져야 돼요. 왜? 동네마다 다르니까.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누구에게 설명한다? 매수자, 임차인. 그죠? B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누굴 위한 거예요? 거래 당사자, 양쪽, A, B 다. 그죠? 이해되시죠? 왜? A, B가 실제 거래를 할 때 문서로서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뭐가 없이, 오해가 없이.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A한테도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A한테 들은 내용을 제가 작성했죠. 그죠? 그러니까 A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A, B, 얘는 B. 되셨죠? 중요한 건 여기서 세율 같은 거 얘기해 줄 때, 그죠? 우리는요, 잘 따져보세요. 양도세 부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없어요. 그죠? 양도세를 설명해 줄 이유는 별로 없어. 따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에 뭐라고 나오나요? 뒤에 세율 나왔었죠? 그 세율을 잘 따져보면 그 세율은 무슨 세야? 취득이야. 그죠? 권리의 이전 시 발생하는 세율이긴 하지만 권리의 이전이라는 게 취득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나 B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때요? 세율 얘기할 때는 취득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들어가실까요? 문제를 좀 들어가시면 3절 확인 설명 의무 1번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죠? 옳은 거 고르라는 거죠.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나오면 벌써 땡이죠. 맞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권리를 이전하거나 하는 자의 중개 의뢰인들에게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상 등을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도인이잖아. 그죠? 말을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권리를 이전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전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2번 틀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거 헷갈릴 수 있죠. 확인 설명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는 업무정지로 가지만 하나만 개업공인중개사는 150페이지 문제지. 교재가 맞나요? 책을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아. 그죠? 딱 봐도 책이 잘못됐어. 그럼 빨리 가서 바꿔오셔요. 저기 가셔가지고 하나 얻어오셔요. 그래서 어디 뭐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죠? 요거 하나는 다르다 그랬죠? 여기 그죠?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500만 원의 과태료다. 그죠? 업무정지가 아니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권리 이전에 따른 조세 및 이거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죠. 권리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권리 이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권리 이전을 했으니까 나는 뭐가 발생해요? 세금이 발생하죠? 어떤 세금이 발생해요? 양도세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단계에서는 양도세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왜? 매도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한테 하는 거니까. 그죠? 매수인은 뭐가 중요해요? 취득세. 그죠?
3번은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시기는 중개를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 그죠? 확인 설명의 시기는 중개 완성 전이고, 그죠? 확인 설명서 작성 시는 계약을 할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2번, 확인 설명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행위는 옳은 거.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의 산출 내용은 법정 확인 설명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확인 설명서에도 있었고요. 그죠? 확인 설명 사항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에서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이 있고요. 그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죠? 그럼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켰다. 그죠? 중개를 완성시켰으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겠죠? 작성을 하면 본사의 대표자도 와야 되나요? 응?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럼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사장님이 와요. 그죠? 은행 지점에서 해결할 일은 지점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언제 위에 계신 높은 분 오라가라 말아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에게 교부하여야 돼. 무슨 얘기인가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죠? 중개 완성 시에. 그러니까 땡이죠.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하나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과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제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자격정지예요. 맞죠? 근데 여긴 자격정지 맞아요? 등록관청은 6월 1일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얼치법 맞아요. 맞죠? 6월도 맞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다 6월 이내에서 맞아요. 그죠? 얼치법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등록관청이래. 이 골치 아픈 문제죠.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이건 말장난이지,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등록관청이 아니죠. 자격이니까, 자격증 준 사람이 정지시키겠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시킬 겁니다. 그죠? 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거래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이 지금 저는 간단하게 A, B 이러니까 얘기하기 편한데, 그죠? 조금 무섭게 얘기한 거죠. 어렵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거래 당사자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A, B죠. A, B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자체는 누구에게만? B에게만. 그러니까 권리취득 의뢰인. 권리취득 의뢰인 이꼴 B죠. 맞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쳐놓으셔도 될 것 같죠. 그죠? 3번,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 아니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하라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 상태 요구 자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설명 빼먹었구나. 그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응? 자, 보실게요. 아까 요거 다시 보세요. 1번과 2번 중에 2번 개업공인중개 세부 확인 사항이 있었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은 누구 거 보고 하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얘기를 듣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매도나 임대, 난 그런 거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개업공인에서 당신은 지금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야 되겠죠. 면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세부 확인 사항을 작성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매도 혹은 임대 의뢰인이 알려주지 않았음,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알려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 알려줌을 어디다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까 얘기한 맨 앞에 있는 2번이에요. 1번, 여기. 맨 위에, 맨 앞에. 그죠? 대상 물건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 사항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안 알려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반드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는 경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용은 다 맞아요. 그렇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빨장난이야. 하거나니까 뭐예요? 오하죠. 오하니까 설명하거나 자료만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엔드로 연결이 돼야 돼.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돼. 싫어 이런 문제. 그죠? 넘기실게요. 5번.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시하는 설명 근거로 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 아니죠. 부동산 종합설명서도 근거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4번을 기본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 그죠? 또 같이 보존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거래계약서 또 전속중개계약서. 그죠? 3개밖에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죠. 그죠? 기간은요? 계약서는 5년, 나머지 애들은 3년. 그죠? 보존 나오면요, 아주 쉬워요. 그죠? 보존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중개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계속 진행입니다. 맞죠?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확인 설명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돼요. 공짜라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동일하다. 금방 바로 나왔네요. 아주 쉬운 거라 그랬죠? 동일한 게 아니라 53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언제 해라? 계약서예요. 그죠? 앞에 전속중개를 빼고 뭘 넣어야 돼요? 거래계약서.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된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요, 이 내용은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여기까지 맞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된 경우라고 그랬죠? 즉, 직원으로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직원으로 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무조건적으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뭐 했을 때만?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왠지 이건 틀린 문장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교부와 보존의 의무가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당연히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죠?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5번에 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제에 항상
확인 설명서냐, 확인 설명 사항이냐, 이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 그죠? 확인 설명이 나오면요, 얘가 확인 설명서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인지, 이 두 개를 우선 구별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아시겠죠? 지금 얘는 뭐예요? 확인 설명 사항이야. 그죠? 설명서 작성 사항이 아니고. 맞아요? 아까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준으로 봤죠? 거기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었어. 그죠? 그거 찾으면 돼요. 그죠? 도로 및 대중교통, 이건 얘기 안 했죠. 그죠? 소유권, 전세권, 지정, 이건 권리관계사항, 이건 안 했죠. 동그라미. 그죠? 소유권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등기부에 나오죠.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맞죠? 전세권, 당연히 나오죠. 저당권, 지상권, 당연히 나오죠. 임차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임차권은 뭐예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그죠? 거기 동그라미 안 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1번, 3번 어때요?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거죠? 4번.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임대차일 경우나 그랬죠? 임대차일 경우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세모 쳐놓은 거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맞죠? 5번은 벽면 및 도배 상태. 어땠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공시지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웃기는 건요. 매매일 경우 공시지가는 언제 써? 확인 설명서 쓸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확인 설명서 쓸 때는 반드시. 쉽게 얘기하면 공시지가 거기에는요.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같이 쳐놓으셔도 돼.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임대일 경우 공시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같이 쳐놓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6번도 똑같은 문제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거. 그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네.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할 때는요, 임대차일 경우에 설명은 다 해야 돼. 말로 설명은 다 하란 얘기지.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그지 중요한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임대하고 매매를 구별하지 않죠.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임대차일 경우에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때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확인 설명할 때 이미 한 번은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확인 설명할 때 이미 한 번은 누구의 의지로 얘기한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의지로 얘기한 거죠. 공인중개사가 찾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임대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할 때는 생략을 해도 무방을 하다.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는 쓰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죠.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 쓰면 돼요. 그냥 내가 찾아놨으면.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따지자라고 할 때는 계약하고, 그죠? 매매 가격, 공시지가 이런 아이들은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래 예정 금액도 당연히 없겠죠. 임대차일 경우는. 그죠? 임대차일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니까. 네. 네. 설명서에? 그거 제가 이따가 확인할게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이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이에요. 답은 지금은 2번이야.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 그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5번은요. 이것도 이전이죠. 이전. 그죠? 이전이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양도에 대한 의미잖아. 그죠? 확인 설명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B한테 하는 거죠? B한테 하는 거니까 아닌 게 되겠죠. 7번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벽면에 금이 간 사실을 매도 의뢰인에게 비밀이라고 한 경우 비밀 누설 금지 의미보다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미가 우선하므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따지시겠어요? 이런 문장을 읽으시면.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매도인이 자기 불리한 거 다 얘기하지 마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때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다 그죠? 문제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나의 설명 의무가 더 중요하다. 설명 의무 때문에 설명을 해야 돼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법정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당연하겠죠? 아까 했었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어디예요? 등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4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된다. 포함되겠죠?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까 뭐였을까요? 경비실 주차장. 그죠? 이거는 주택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주거용. 주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네, 그런 데는 없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 2번이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법정 확인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무조건 다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도 써야 되는 거죠. 자, 8번.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업공인중개사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상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 이거 아까 본방 말씀드린 그거죠? 안 알려줌 이거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 완성이 되기 전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맞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상관없죠? 모든 중개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지는 거예요.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얘기가 달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의미는 어떻다 그랬어요? 중개대상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한 사항을 문서로서 만들어서 서로 나눠 갖자는 얘기죠. 서로 3명이 다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확인 설명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개다가 나오니까 앞에 예문의 서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설명에 대한 내용인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예요.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교부하지 않았다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맞아요? 이거죠? 헷갈리는 게 자꾸. 이거는 뭐예요? 지금 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부했죠? 교부하면 누구만 가죠? 사장님만 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사항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번을 이것도 서죠? 4번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존, 교부 이거는 상관없죠? 소속공인중개사 하는 건 사인만 하면 돼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렇죠.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없으면 이 말도 틀릴 수 있어요. 5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맞죠? 4번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언제? 계약 시에. 똑같은 거 계속 나오니까 들어도 그냥 되시겠죠.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에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죠?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이전, 취득 요 말 좀 구별하자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에요. 금액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절대 금액을 알려주지 말자 했어요. 맞죠? 우리가 알려줄 건 취득세 얼마야? 기본이 4%인데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1, 2, 3 그죠? 농지 3% 플러스 농특세, 교육세 다 붙어요. 0.2, 0.2, 0.4 면적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계산해 주면 어때요?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항상 좀만 더 나와도 왜 300만 원 나온다는데 350만 원 나왔냐고. 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명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쵸? 여기 당해 중개행위는 꼭 나왔죠? 같이 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다. 아니죠? 500만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그죠? 환경 조건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은, 이건 뭐 몰라도 하겠다, 그죠?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있어요? 그죠?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4번보다는 1번이 환경이죠? 맞죠? 그래서 환경 조건, 일조량이나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거겠죠? 12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임대차일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상관없잖아요? 임대차인데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2번, 3번, 4번, 5번은 맞죠? 13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맞겠죠? 2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사항,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뒤에다 쓰는 게 아니죠.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쓰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나오는 건 공시가 된 권리잖아요. 그죠? 공시가 된 권리니까 소유권 옆에 칸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곧다 써놔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기되지 않은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건 뒷장으로 남겨서 걷다가 써놓으면 되겠죠. 5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인의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대차 얼마, 거의 보증금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얘기한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위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4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걔는 뒷편에 9번이었잖아요. 그죠? 2번 세부 확인 사항이 1번 첫 번째였어요. 넘기시겠습니다. 14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 뭐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란 얘기죠?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세부 확인 사항 빼놓고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맞죠? 비선호 시설은 누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건 공인중개사가 그저 주변 지역을 보고 하는 거지 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한테 확인받아야 될 거는 건물 자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죠? 그죠? 공시되지 않은 권리라든지 뭐 벽면, 도배 뭐 이런 상태. 그죠?
15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토지란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한다. 맞겠죠. 대상 물건 표시에서 건축물에는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조사하여 기재하고 위반 건축물이라면 위반 내용도 기재한다. 이거는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수 대상 떼보면 나와요. 그리고 건축물 대지방이에요. 거기 나온다고 해서 다 합법이 아니죠. 위반된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안 나와? 안 나오면 위반된 건축물이지. 맞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공법상 제한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한다.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5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맞아요? 거래 예정이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차일 경우에는 어때요? 공법상 제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답은 5번이 되겠죠. 맞죠? 16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는 건 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최고 많은 게 뭘까요? 전하고 그죠? 답이죠. 전답이죠. 전답. 실제는 전인데 실제는 답인데 전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요 지금 되게 어렵게 중개대상물 확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설명도 해야 될 의무도 법에서 막 타이트하게 지어놨죠. 그 결론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한다 손 치면 당연하게 그죠? 실제로는 답이지만 전으로 사용을 이 얘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2번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근저당이 설정된 거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죠. 우선은 채권 최고액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요 설명을 해주고요 오해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채권 최고액이 4억 6천인데요 실제로는 1억밖에 안 썼어요. 굳이 1억밖에 안 썼어요.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왜? 지금은 1억인데요. 내일은 4억 6천은 안 되겠지만 4억은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1억을 안 줘야 되는 거는요. 오히려 우리한테 나쁜 얘기가 돼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채권 최고가 얼마예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요 정도 범위. 그러니까 실제 대출 한도에서 얼마 정도까지 벗어난 금액입니다. 라고 그 정도만 설명을 해야지 실제는 5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5천만 원밖에 안 썼다는 말만 믿고 그죠? 거래 당사자가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실제로는 1억밖에 안 썼는데요. 이거는 주인이 본인에 따라서 4억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가. 아시겠죠? 1억밖에 안 썼어요 해가지고 어떻게든 좋게 물론 거래를 성사시킬 때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순위는 어때요? 순위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죠? 채권 최고액이 보통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4억까지라는 걸 꼭 명시를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 아시겠죠? 건폐율 상한매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 조례.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토지 이용계획 띄워봐도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상한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시도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 지목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쓰는 거지 그 토지 이용을 보고 나오는 걸 쓰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서 된 내용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대지라도 다르잖아요. 요만큼 지나가면 여긴 150%고 저긴 200%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도 조례를 따라라. 5번 내부 외부의 시설 상태 그 밖의 시설은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영어 나오니까 왠지 막 그죠? 두렵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차는 빠지자 했자잉. 16번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임대차인 경우에도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돼.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임대차도 반드시 확인 설명서 작성하셔야 돼요. 빠지는 내용이 좀 몇 개 있지만. 대상 물건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 사항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한다. 그죠?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비선호시설에는 장례식장, 쓰레기 처리 등의 유무와 종류, 위치 등을 기재한다.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되고 개인인 경우는 포함 안 돼요? 과세대 간이하고 어떻게 하셨죠?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게. 왜 정확한 표현이냐면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석입니다. 그 얘기는 부가세는 따로 받아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9% 받으시죠? 아까 얘기했던 요율. 그러면 0.9%를 받아라라고 하면 10억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내가 과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900만 원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팔아나 그래서 81만 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부가세를 90만 원을 받으셔야 돼. 그거는 과세사업자일 경우는 정답이에요. 근데 간이가세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간이가세는 900만 원 받고 부가세 90만 원을 따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간이가세자일 경우에는 9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웃기는 건 뭐냐면 간이가세자라 그래서 세법 시간에 배우셨죠? 안 나와요? 부가세 나왔죠? 세법 시간에 안 나왔어요?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하면 아주 마음이 편한데요. 간이가세자도 1년에 한 번씩 세무신고를 하게 돼요. 그때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1월 달에는 부가세 신고, 5월 달에는 종소세 신고를 해요. 그죠? 그럼 1월 달에 이미 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어때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어느 정도 납부하냐면 대신 약 3% 정도 납부를 해요. 3% 정도 납부를 한다는 거는 과세사업자로 넘어가기 전 1년에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간이가세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소득이 적으니까 일반 과세인 것이 맞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그냥 너네 업종 평균치를 따져서 적당하게 해줄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금 계산을 해줄게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그죠? 부가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부가세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간이로 까줘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공급가액 우리 900만 원을 받았다 치면, 즉 0.9% 우리 요율에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게 지금의 정석. 그것도 얘기 되게 많거든요. 간이가세자도 부가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무슨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부가세는 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율의 부가세는 별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C잖아요. A, B야. 어떻게 해라? 각각에 대해서 0.9%. 그죠? 각각에 대해서 0.9%. 각각에 대해서 부가세는 별도. 아시겠죠? 0.9% 부가세 주세요. 0.9% 부가세 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일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쭉쭉 보시면
공동중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밑에다 쭉쭉 쓰시면 돼요. 계약서도 그렇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그렇고 요게는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 등에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죠? 기본 확인 사항 세부 사항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세부는 얘기 듣는 거예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게 내가 내용을 내가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요거만 구별하시면 되시겠죠. 건폐율 상황과 용적률 상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시도 조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죠? 1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정 확인 설명 사항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삐져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대로를 제시해야 된다. 이때 설명 근거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요 아주 쉬운 문제죠. 5번은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했잖아요. 확인 설명서 지금 작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문서예요. 맞죠? 계약이 돼야죠. 20번 틀린 거. 대상물권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권리관계는 등기부, 건폐율 상임용도는 시군 조례, 공동중개 시에는 다 사인해라.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 안 되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실거래 금액은 아니에요. 실제 거래 금액은 뭐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 그대로 예정이죠. 거래 금액도 예정이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 돈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수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위에 있는 거래 예정 금액하고 밑에 중개보수가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거 오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계약서랑 똑같이 다 쓰죠.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기본 확인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지 조건 이런 거는요 너무 어렵게 나 못 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입지 조건에 공원이 중요해요? 아니죠. 그죠? 공원은 나오지도 않아요. 맞죠? 입지 조건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육시설, 도로 뭐 이런 것들. 그죠? 의료시설, 판매시설. 맞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겠죠. 비주거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택이 아닌 건 상가지요. 그죠? 내가 상가였는데 그죠? 교육시설이 상가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요. 예문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그럼 교육시설을 다 날리세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 중요해요? 주택인데, 지금 얘기한 거 교육시설이 걸린 세상,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상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죠? 상가가 걸려있는 건 뭐가 중요해요? 도로. 그죠? 도로. 주차장.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대중교통 이런 게 중요하겠죠. 버스 정류장 앞, 큰 도로 앞, 그죠? 주차장 넓은 거 이런 게 상가에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 갖다 줘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23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는 공장대 네 가지로 있다 그랬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한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문으로도 있다 그랬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1항의 6호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죠?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 양도 차익.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산금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양도한 금액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얼마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그죠? 얘네들이 실제로 매매한 게 그거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그 전에 판 사람은 내가 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양도 차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4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다임, 차임의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처리들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 밖에 경매, 공매, 특이한 사항인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맞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뭐 원룸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파트도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내가 장충금이나 이런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하죠. 그죠? 5번 거래 당사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을 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 저 되게 싫어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몇 명 출연해요? 매도인, 임대인, 그죠? 매수인, 임차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2 혹은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출연하죠? 맞아요? 출연하게 되는데 받았다는 거기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서명 밋이 틀린 거예요. 서명 밋. 참.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미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정말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까지 예문은 괜찮았거든요. 참신하고 좋았는데 밑에 이 하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모든 시스템 우리가 서명하거나 서명 날인 이런 얘기 나올 때 모든 시스템 다 똑같아요. 등장한 주인공들 있죠? 주인공들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얘네들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나머지 매도인, 매수인은 항상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름만 쓰거나 도장만 찍거나. 아시겠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왠지 느낌상 어때요? 손으로 좀 써야지 뭔가 더 확연한 느낌이 나죠? 맞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쓰라고 얘기는 해요. 자필로 쓰라고 하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도장만 쓰면 돼요. 아니면 자필로 이름만 써도 돼요. 자필로 이름만 써도 도장 안 찍고 자필로 이름만 써도 돼요. 그래서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우리가 실제로 꾸미잖아요. 꾸밀 때 인적사항을 다 치잖아요. 인적사항을 다 칠 때 이름을 그만 아예 쓰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칸에는 이름을 안 써요. 컴퓨터로 이름을 안 친다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근데 매도인, 매수인은 이름 다 쓰죠. 이름 다 쓰고 도장만 찍던지 아니면 거기다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 썼을 때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을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못 시켜야 정상이에요. 그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맞죠? 근데 매도인, 매수인 도장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사인하세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시죠. 매도인, 매수인 도장 안 찍고 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죠? 그럼 지금 얘기가 또 말이 밝히게 되잖아. 서명 및 날인이면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맞죠? 매도인, 매수인은 도장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아예 컴퓨터로 칠 때 이름은 안 쳐요. 어차피 이름 써야 되니까. 그죠? 쉬었다 하시겠습니다.